2024 총선 나도 뛴다. 자 여러분 너무나 익숙한 얼굴이시죠? 김정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바쁘셔서 좀 더 일찍 모시고자 했는데 뵙게 되었습니다. 고양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고양 신문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 김정혁입니다. 저는 평생을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언론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고양 신문을 볼 때마다 경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34년 동안 지역 언론으로서의 정도를 지켜온 그 모습도 그렇고 사실 제가 중앙일보 편집국장을 했기 때문에 신문을 되게 꼼꼼히 보는 편인데요. 고양 신문을 보면 야 지역 신문에서의 수준이 이렇게 높구나 라는 것들을 정말 경탄을 하면서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나름대로의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는 것들을 보고 있고요. 또 기사의 수준도 높아서 아주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 언론으로서 앞으로 고양신문이 계속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고양시민들께서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서 이제 어떤 활동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 특히 고양시와는 언제부터 인연을 맺으셨는지 1987년도에 중앙일보 사회부 기자로 입사를 해서 사회부 정치부를 이제 오락가락하면서 기자 생활을 했는데요. 김대중 대통령 때 제가 청와대 출입기자를 했었고 그 이후에 워싱턴 특파원으로 가서 한 3년 정도 워싱턴 특파원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제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관훈클럽에서 보내주는 기자 선발에 합격을 해서 1년 동안 또 연수를 하기도 했고요. 돌아와서는 사회부 부국장, 국장 대리, 그 다음에 편집국장을 거쳤고요. 그 다음에 신문기자 생활을 하다 다시 방송으로 갔었어요. 아시다시피 JTBC에 가서 낮방송 앵커를 하고 계열사 대표를 했습니다. 신문기자와 방송기자를 모두 한 그런 특이한 경험을 갖고 있죠. 1994년도에 저는 신도시 1기 입주민으로 주엽동 강선마을에 이사를 왔습니다. 거기서 한 20년을 살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식사동으로 이사 가서 거기서 또 한 10년째 살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일산구에서 살고 있는 셈이죠. 언제 이제 정치에 결심을 하셨고 그 이후에 이제 어떤 행보를 하셨는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사실 이제 30년 동안 제가 일산 시민으로서 일산이 변화하는 것들을 잘 지켜봐 왔거든요. 이 신도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멋진 도시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었죠. 그리고 2006년도에는 앞으로 미래가 기대되는 10대 신도시 그 중에 하나로 고양시를 꼽기도 했었어요. 맞아요. 고양시가 날이 갈수록 안 좋아진다라는 어떤 그런 불만 같은 걸 저를 갖고 있었거든요. 문재인 정부를 지나면서 문재인 정부의 어떤 국정 운영 방향 같은 것들 소득주도 성장을 얘기를 하면서 최저임금을 갑자기 올려서 우리 소상공인들을 너무나 힘들게 하고 임대차 보호 3법 같은 걸 만들어서 집값을 갑작스럽게 폭등하게 만들고 대북 정책도 일방적인 유화 정책 그리고 불종적인 어떤 태도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국민적 자존심을 망가뜨리고 이런 걸 보면서 나는 이제 안 되겠다 이대로는 뭔가 좀 바꿔야겠다 뭔가 좀 여기에 맞서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정치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최고의 인기 패널로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많은 곳에서 본인을 부르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극단적이지 않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바든 우든 극단주의는 싫습니다. 비판을 할 수는 있지만 비방을 하거나 남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혐오를 조장하거나 이런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극단적으로 누구를 공격하거나 비논리적인 자기 감정을 분출하거나 이런 것들을 덜 하기 때문이 아닐까. 제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방송사에서 저를 불러주시는 이유는 뭐 정확한 이유는 제가 알 수가 없죠. 국민의힘에서는 우리 당협위원장님 외에는 다른 어떤 후보들이 좀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또 나오실지는 제가 알 수 없는 것이고 사실 경선을 하게 되면 꼭 부정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경선을 하게 되면 각자의 후보들이 자기 당의 지지자들을 하나씩 개발해가면서 열심히 뛰기 때문에 나중에 경선이 끝난 다음에는 그것이 성공적으로 하나로 모여지기만 한다면 굉장한 장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경선 후유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서로 상대방에 대한 이제 공격이 도를 넘게 되고 경선이 끝나고 나서도 이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조직을 좀 수술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네. 저는 아직까지는 이제 경선에 나서시려는 분이 보이지 않는데 그것이 저에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그건 이렇게 속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울 편입 문제. 아 그렇죠. 네,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장님은 처음부터 입장을 좀 명확히 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의견을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전 세계는요 도시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계속 규제를 해서 점점점 쪼그라들고 있어요. 아니 사람들이 한국에 올 때 어디를 방문하겠습니까? 서울을 방문해요. 서울을 방문해야 인천도 가고 부산도 가고 다른 지역도 가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는 수도권 확장을 막아야 된다라는 이런 정책들을 계속 쓰면서 억제해 왔는데 지금 21세기엔 트렌드가 이미 바뀌어 버렸어요. 그 다른 도시들처럼 그레이트 런던이라든가 일본의 도쿄도라든가 이제는 규모를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도시 안에 다양한 어떤 볼거리들 그리고 갈 곳 이런 것들이 포함된 거대 도시를 메가
메가시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것이 경쟁력이 되고 코리아를 몰라도 서울 하면 서울을 알 수 있는 그것이 국가 경쟁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이것을 반드시 좀 바꿔야 된다. 교통수단의 혁명으로 인해서 버스, 지하철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선을 그어놓고 여기는 경기도고 여기는 서울이니까 더 이상 안 돼. 이런 식의 얘기. 이것들은 국가 경쟁력을 좀먹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의 편입의 문제가 아니라 네 거 내 거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 도시 경쟁력의 차원에서 이제는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다시 한번 생산적인 논란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요? 민주당 분들이 비판하시는 건 그거잖아요. 야, 이거 선거 전략이다. 네네. 선거 전략 맞습니다. 그게 민주주의예요.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들에게 좋은 것들, 유권자들에게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해서 비전을 제시해서 표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그것 중에 하나가 메가시티 서울 전략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어떻게 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수도를 이전하자고 하시면서 다 끝난 다음에 그것도 재미 좀 봤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네. 지하철을 만들겠습니다. 트램을 세우겠습니다. 다 선거 때 하는 얘기죠. 다 선거 때 하는 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식사동 관련해서 선거구 획정에 반발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식사동 살고 있습니다. 주민인데 식사동은요 처음에는 고향 병이었는데 그 다음 선거구에 갑으로 바뀌었다가 또 한 달 앞두고 병으로 바뀌었다가 또 이번에 갑으로 바뀌겠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가 뽑았던 국회의원이 잘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도대체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합니까? 그리고 잘 알지도 못하는 다른 국회의원을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한두 번이면 모르겠는데 벌써 네 번째 이것을 계속 하려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이건 민주주의 파괴 행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명백히 반대 의사를 표시했는데 왜 민주당 후보들과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지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지 않는지 정말 의아합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고양병에 주요 이슈 차별화된 공약 있으면 좀 한두 개만 이야기해 주세요. 고양시 전체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교통 문제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일자리 문제가 있잖아요. 네네. 지금 여기는 뭐 일자리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건축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3대 제일 큰 이슈고요. 저희 고양병 지역만 보면 여기도 지금 골치 아픈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식사동 같은 경우는 인선 ENT, 유해시설을 어떻게 옮길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트램을 건설해야 되거든요. 이 트램을 어떻게 빨리 세울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식사동에는 있고 중산이라든가 고봉 쪽은 교통 문제입니다. 라페스타 오는 길도 너무 막혀요. 그러니까 너무 돌아가야 되고 금정굴 있는 데서부터 라페스타 있는 데까지가 5km 정도 되거든요. 걸어서도 1시간이면 갑니다. 버스를 타도 1시간 걸립니다. 왜냐면 한 30분 기다려야 되고 그 다음 뺑글뺑글 돌아서 가야 되니까요. 정발산동 같은 경우는 주차 문제가 지옥입니다. 이 주차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요. 풍동 같은 경우는요. 3사 블럭이 계속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도로를 놓는 데 있어서 도로가 6차선으로 가다가 갑자기 5차선으로 줄어드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것도 해결해야 되고 직선 도로로 가다가 이렇게 휘어지는 문제가 있어요. 네. 또 이런 것도 해결을 해야 되고요. 마두 같은 경우는 호수공원 같은 경우가 지금 르네상스가 필요합니다. 이미 다른 곳에서는 비슷한 호수공원을 만들어서 우리보다 더 발전시키고 있거든요. 반드시 르네상스가 필요하다. 그 지역마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해결해야 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장제원 의원 또 김기현 대표 사태 뭔가 좀 지도부에 변화가 있는 거 아니냐, 변화 없이는 이거 어렵다 이런 목소리가 맞습니다. 높았잖아요. 예, 그럼요. 자,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지금 저희 당 어렵습니다. 국민들께서 아주 따끔한 회초리를 들고 계시고 저희들 정말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일단 용산에서 대통령실부터 바뀌어야 되는 것들이 맞고요. 본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이제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패배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국회에 가서 고개를 외면하거나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미는 국회의원들에게 일일이 찾아가면서 악수를 하는 모습을 보인 것, 그런 것이 하나의 작은 단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앞으로 용산에서 대통령도 많이 달라지시고 변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당내에서는 비대위 체제가 시작되는데요. 이 비대위 체제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인재들을 영입하려고 할 것이고요. 그렇게 변화할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은 얼마나, 이재명 대표 체제하에 민주당이 얼마나 변화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양당의 변화 경쟁에서 저희가 더 앞장서 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의 판세를 가르는 것은 무엇이다 라고 생각하시는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구도죠 뭐.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낙연 대표께서 지금 당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뭐 분명히 예, 하시고 본인은 분명히 하셨죠. 예, 1월 달에 만든다고 하면 과연 이낙연 대표가 금태섭 양양자 이런 분들을 끌어안고 그 다음에 당내에서 비명계라고 하는 분들을 얼마나 많이 흡수를 해서 그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냐, 그게 아마 큰 변수가 되겠죠. 그럼 아마 이 고향 지역에서도 이낙연 대표의 그 당으로 가실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저희 당 같은 경우는 이준석 대표가 신당을 만들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조금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왜냐면 27일 날 신당 창당을 하겠다고 했다가 그걸 또 말을 바꿔서 27일 날 탈당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있는데 그래서 약간 뉘앙스가 달라졌죠. 네, 뉘앙스가 좀 달라졌고 그동안에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보수 무슨 꼰대라고 하면서 비판해왔던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그러면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그분들을 끌어안고 가겠다?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던 그런 새 정치는 도대체 어디로 간 겁니까?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가 원하는 대로 새로운 세력들 그분들이 과연 이준석 대표의 그늘 밑에서 모여들 것인가?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지향하는 정치가 뭔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네. 보수와 진보 중에서 그리고 혹은 중도라면 제3의 길이라면 도대체 어떤 정치적 지향을 갖고 있는지를 저는 모르겠어요. 지역분들과는 어떤 전략으로 다가가고 계세요? 이재호 고모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사람들 똑똑한 거 좋아하지 않는다. 사람들 겸손한 거 좋아한다. 잘난 척하지 말고 안다고 나서지 말고 사람들의 얘기를 경청을 하고 고개 숙이고 손잡아드리고 그것이 선거의 요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여기 여러분의 이웃 중에 한 사람입니다. 고양시가 어떻게 흘러간지 다 보아왔어요. 다른 도시에 비해서 성장하지 못하는 데 대한 그런 굉장한 불만과 분노가 있어요. 대변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심을 가지고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어드리는 것. 그게 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권자 여러분, 고양시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웃입니다. 저는 낙하산 아닙니다. 여기서 30여 년을 살아온 사람이고 여기서 아이들 낳고 여기서 우리 애들 고향입니다. 제가 죽을 곳도 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코 무슨 권력을 위해서 국회의원 배지 달기 위해서 여기 온 사람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애환을 느끼시고 어떤 분노를 갖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변해 줄 여러분의 목소리가 국회의사당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의 목소리가 정부 여당에 들릴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다른 국민들에게 들릴 수 있도록 제가 대변인 역할을 할 마음의 자세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고양 시민이 자랑할 만한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든 안 좋은 결과가 나오든 저희 고양신문과도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친밀하게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제가 상당히 존경하는 고양 신문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아니 지역 신문으로서 예. 정말로 수준이 높아요. 존중해 주시는 정도. 예. 그래서 뭐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024 총선 나도 뛴다.